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새해 복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쓸어 담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연휴 끝나고 주가가 한 번 더 좀 널뛰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연휴간 계속해서 뭐 이슈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오늘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애플이죠. 애플향 대형 호재가 지금 연휴간 터졌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호재이고 삼성전자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챙겨가는 호재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ETF 두 종이 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드 ETF가 있고요. 커버드 콜 ETF도 있고 이제 두 배 레버리지 ETF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주주분들은 커버드 콜 ETF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매일매일 배당을 주는 ETF입니다. 커버드콜 ETF. 그래서 이제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살 사람 입장권을 파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입장권이 기존에는 한 주에 이틀만 팔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금융당국에서 이제 5일이죠. 일주일 그냥 평일 동안 5일 내내 입장권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는 5일 내내 입장권을 팔아서 이 입장권으로 쌓아올린 수익을 주주분들께 매일매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배당 ETF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배당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뭡니까? 주가는 공매도 세력들도 감당 못하는 급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는 반증입니다. 뭐 얘기가 잠깐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바로 본론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말간 연휴간 지금 이슈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은 알렉스 핀이라는 양반이 이제 X죠.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러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알렉스 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AI 투자자이자 미래학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이제 거대 서버 중심의 AI가 아닌 내 책상 위에 주주분들의 책상 위에 AI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온디바이스 AI의 전도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제 이 X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애플은 2026년 6월에 AI에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이 AI 전쟁의 승자가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거둔 승리다. 왜냐면은 지금 애플이 이제 1테라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를 탑재한 M5 울트라라는 것을 세상에 내놓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고 성능 모델인 이제 엔스로픽의 오프스죠. 오프스보다 더 강력한 초지능 그리고 클라우드가 아닌 저뿐만 아니라 주주분들의 책상 위에서 돌릴 수 있는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칩을 내놓는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빛의 속도로 들어가는 AI를 쓸래 아니면은 매월 $200를 주고 그냥 AI를 쓸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질문 하나로 AI 시장 판도를 꿰뚫어 보는 인물인데 지금 이 사람이 애플을 지목을 했다는 것은 하드웨어, 반도체의 시대가 다시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주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러면 야,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애플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 승리를 한다면 그 칼을 만든 대장장이는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기술적 팩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이제 보시면은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애플은 그러면은 이 M5 울트라 칩에다가 HBM을 쓰는 거냐, 뭘 쓰는 거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HBM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기에서 이제 이거 그럼 뭐가 들어간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신 주주분도 계실 텐데 오히려 HBM보다 좀 더 무서운 게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애플이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이 뭐냐면은요. 애플은 일단은 HBM은 싫어해요. 왜냐면은 비싸고 뜨겁고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HBM은 그냥 페라리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라리 엔진은 뭡니까? 빠르지만 밟으면 엑셀레이다를 밟으면 빨리 나가지만은 연료를 하마처럼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입장에 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뭐다? 대신 애플은 LPDDR 이게 이제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LPDDR이라는 디램을 미친 듯이 쌓아 올려서 HBM급의 성능을 내는 통합 메모리 기술을 지금 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에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는 어떠한 이 시면의 호재가 오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잠깐 요걸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애플이 M5 울트라에 대해서 메모리를 얼마나 탑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까? 지금 이분이 1TB예요. 1TB 메모리를 하나의 칩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 넣으려면은 일반 디램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빠르고 전기를 가장 적게 먹는 차세대 LPDDR6 그리고 이제 또는 뭐 차세대 LPDDR5X죠. 6 아니면은 5X 요거에 대해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렉스 핀이 언급한 애플의 1TB 메모리입니다. 이 숫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노트북 자체가 기껏 해봐야 뭐 16기가 또는 뭐 32기가 뭐 많으면은 64기가 수준이에요. 근데 이 AI를 이제 내 컴퓨터에서 돌리려면은요, 최소한 램은 180기가, 많게는 256기가, 더 많게는 1T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PC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D램 용량이 지금 이 애플의 M5 울트라 칩 1TB를 통해서 사실상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10배에서 20배 폭증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이제 개인들이 램을, 이 메모리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애플이 탑재를 미리 다 해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개인들에게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M5 울트라가 뭐다? 지금 알렉스 핀이 강조한 부분이 이거는 초지능이다. 슈퍼 인텔리전스 AGI를 넘어서서 ASI급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한 것처럼 이거는 전 지구적 디램 품귀 현상이 다시 한 번 더 터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애플이 이렇게 해서 판매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이제 다른 기업들, 델이라든지 레노바, 뭐 HP 얘네들도 애플처럼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메모리 수요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보다 어떻게 되냐? 다시 한 번 더 품귀 현상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애플이 지금 이 AI 전쟁이 있어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애플이 이 AI 전쟁이 승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분들 같이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왜? 애플의 승리는 곧 삼성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칩을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칩을 현실로 만드는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삼성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필수 조건은 서버가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게 아니라 그 기기만 똑똑해지려면은 고성능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이 낸드가 이제 저장 장치가 되겠죠. 낸드까지 필수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키옥시아죠. 애플이 키옥시아에 있어가지고 낸드 값을 무려 2배 인상을 했는데도 이거를 사가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번 연휴에 나왔잖아요. 키옥시아가 낸드 가격을 2배 올렸는데 애플이 이것도 사가겠다.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2배 이미 키옥시아가 올려놨어요. 그대로 이거 다 팔아야 돼요. 디램과 낸드 다 팔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는 회사는 지구상의 삼성전자뿐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세계 최고의 셰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셰프다.
셰프인데 기가 막힌 요리를 아주 잘 만들어요. 이번에 M5 칩이라는 요리를 만든대. 근데 이 셰프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러분들 최상급 한우라는 이러한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알렉스 핀의 예언은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M5라는 스테이크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먹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셰프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스테이크의 고기를 내주는 삼성전자도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AI 전쟁에 있어가지고 검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긴다라는 거 좋아요.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을 팔 때마다 사실상 이제 M5 칩을 팔 때마다 이게 이제 이 맥북이랑 이런 거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삼성의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HBM도 답이긴 해요. 이것도 이제 HBM 답이긴 한데 이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애플이 여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 삼성전자 주력인 LPDDR과 모바일 솔루션이 가장 빛나는 무대입니다. 걱정 말고 즐기세요. 애플이라는 거인이 삼성의 어깨 위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요. 요 정보 꼭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